쿠키는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 쪽에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브라우저가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그 리퀘스트와 함께 계속해서 보내주는 게 쿠키이고요. 쿠키를 보내려면 일단 서버 쪽에서 한 번은 쿠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쿠키를 자기가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쿠키를 보내게 됩니다. 세션은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버 쪽에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웹서버에서 브라우저마다 하나씩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그거를 J-세션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라우저마다 부여가 된 세션 아이디에 매핑되어 있는 세션 객체가 있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리퀘스트 보낼 때 세션이라고 하는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세션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는 쿠키만 보내는 거예요. 쿠키만.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리퀘스트에서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뭐냐면 서브릿 클래스에 있었죠. 리퀘스트의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뭐냐면 리퀘스트 안에는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equest.get cookies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해서 거기에서 쿠키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쿠키 아이디에 대한 value를 알게 되면 세션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세션을 리턴해주는 그 메서드가 get session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리퀘스트에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가 없으면 새로운 세션을 하나 생성해서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request.getSession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서블릿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해야만 돼요. 서블릿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해야만 되지만 JSP에서는 이미 세션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JSP가 동작하는 방식 말씀드렸죠. JSP가 JSP 컨테이너에 의해서 뭘로 바뀐다?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된다. 그리고 이 자바 파일은 클래스로 컴파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JSP가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될 때 이때 무슨 메서드가 만들어지냐면 underscore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규먼트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예요. 이 JSP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들이 있어요. 이미 초기화가 다 끝나 있는 지역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션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request. 여기 아규먼트가 리퀘스트가 있으니까 request.get session 해가지고 세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크립트릿 안에서는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장 객체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션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request.get session, session.set attribute와 get attribute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깜빡하고 지나갔었던 부분입니다. 쿠키를 이용하면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횟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 거냐면요. 서블릿으로 클래스 만들 거고요. 서블릿은 비지트 카운트라고 할까요? 비지트 카운트 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지트가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방문하다라는 뜻이고 방문한 카운트를 방문 횟수를 세워주는 카운팅해주는 그런 서블릿이라는 뜻입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이름은 소문자 V로 시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URL 주소는 이렇게 하죠. visit 서블릿자 빼고요. visit count 소문자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get 메서드만 있으면 충분해서 get 메서드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get만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finish. 클래스가 만들어진 패키지는 edu.web.jsp 7번의 컨트롤러 패키지고요. 필요한 임포트문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visit count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서블릿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블릿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블릿 설정을 하는 부분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어노테이션으로 하거나 또는 어노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web.xml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web.xml에서 서블릿 컨피그 하시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는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직접 하는 거고요. 이름과 처리하는 URL 패턴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개 메서드 하나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죠. 네. 자, 여기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선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게 방문 횟수. 횟수? 이게 맞나요? 저도 원래 한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 가운데 사이시옷을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네요. 일단 이따가 나중에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고요. 방문 카운트. 네. 카운트를 몇 번 방문했느냐, 웹사이트를 몇 번 방문했느냐라고 하는 방문 카운트. 일단 영어로 초기화를 하고요. 영어로 초기화를 하고 쿠키를 검사를 할 거예요.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브라우저가 보내준 브라우저가 보낸 쿠키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쿠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죠. java.sublit.http 쿠키들의 배열을 먼저 찾아야 돼요. 쿠키들의 배열을 찾는 방법은 리퀘스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쿠키는 리퀘스트에 포함이 된 거니까. request.getCookies 주의하실 게 있다 그랬죠. getCookies는 널을 리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널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열이 널이 아닌 경우에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form을 쓰시면 돼요. form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쿠키를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쿠키스라고 하는 배열에서 자, 그리고 쿠키의 이름을 꺼냅니다. if 만약에 쿠키의 이름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c.get name 쿠키의 이름을 읽어드린 다음에 만약에 쿠키의 이름이 equals 같다면 무엇랑 같다면 이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는 visit count라고 할 거예요. 이거랑 같다면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브레이크 할 건데 브레이크 하기 전에 브레이크는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포문을 종료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죠.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면 저 위에 count라고 하는 변수 있죠. 그쵸? 저 count 변수를 바꿔버릴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쿠키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쿠키에 포함되어 있는 value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근데 value는 무조건 스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스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트링을 인트로 변환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integer.parse int. 그래서 이 부분을 parse int 안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visit count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얼마일지 몰라요. 그죠? 얼마일지 모르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쿠키들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폼은 자, 여기가 폼은이죠. 폼은 끝나고 나오면 되고 if는 끝나서 나오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로 여기까지는 브라우저가 보낸 쿠키들을 확인한 거였었고요. 브라우저가 보내준 쿠키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코드는. 코드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visit count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쿠키를 생성해서 보낼 거예요. 기존에 같은 이름으로 쿠키가 이미 저장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같은 이름으로 또 쿠키를 만들어서 보내버리면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value가 덮어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쿠키를 생성할 때 여기서 C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 있는 지역 변수는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니까 이렇게 하셔도 그냥 C라고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쿠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쿠키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생성자 호출한다 그랬잖아요. 생성자 호출할 때 이름과 값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쿠키는 이름이나 값이나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문자열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소문자 부위군요. 여기 있는 이름하고 똑같이 자, 여기다 뭘 주면 되냐면 문자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왜? 얘는 문자열과 문자열이니까 인트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인트를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은 이게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기본 타입은 이렇게 안 돼요. 클래스 타입은 이렇게 가능하지만 그러면 네. 요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죠? 네.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붙여버리면 그건 뭐가 되죠? 전체는 문자열이 되죠. 그쵸? 네. 비어있는 문자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count, count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든 거예요. 요건 아니고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문자열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꼼수를 쓰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티저로 바꿔주는 메서드는 인티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죠. 그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메서드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로 스트링 점 하고서 그 스태틱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리턴 타입이 어떤 리턴 타입인 메서드를 찾아보면 될까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인 메서드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아규먼트는 숫자 타입을 아규먼트로 갖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value of가 있어요. value of에 보시면 int 있지 않아요? int? 그죠? 이게 뭘 하는 걸까요? int를 무엇으로 바꿔주는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value of 하시고 여기다가 int cou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쿠키라고 하는 게 이름도 문자열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값도 문자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메서드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카운트를 붙여버리시면 똑같은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름은 얘랑 같은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얘랑 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쿠키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서버가 브라우저로 보내는 게 뭐예요? 서버가 브라우저로 보내는 거는 응답이죠. 브라우저가 서버로 보내주는 거는 request, 요청인 거고 서버가 브라우저로 보내는 거는 요청에 대한 응답, response잖아요. 쿠키는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요? response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느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개념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판스에 add로 시작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죠. 쿠키를 저장해라 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 객체에다가 쿠키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JSP로 보내버리거나 응답을 직접 쓰거나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스판스에 쿠키가 포함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됐죠? JSP 따로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JSP 따로 안 만들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HTML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response set content type. 이 컨텐트 타입에는 텍스트 파일이고 HTML 파일이면서 캐릭터 셋은 UTF-8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서블릿 제일 처음 할 때 했었던 거. 그 다음에 response get write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get writer. 그죠? 여기다가 append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죠. HTML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HTML 시작해야죠. 그렇죠? 시작했으면 append 하고 끝나야 되겠죠. 어떻게 끝나야 돼요? HTML 닫아주는 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저기 헤드 다 없어도 돼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헤드 다 없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바디 그냥 바로 만들게요. 바디 만들게요. 그러면 HTML 끝나기 전에 뭐 만들어주면 될까요? 끝나는 바디 태그를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게 HTML 시작하고 바디 시작했으니까 바디 끝나고 바디가 끝난 다음에 HTML 끝내겠다라는 코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다음에 이 중간에 바디와 바디 사이에 다시 append를 할 건데 여기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h1을 넣을게요. h1을 넣고 방문 횟수가 맞을 것 같아요. 횟수라고 하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방문 횟수라고 하고 방문 횟수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방문 횟수가 저장하고 있는 방문 횟수가 뭐예요? 카운트죠. 카운트.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append. 여기에는 count 넣으시면 되고 잠시만요. 여기는 숫자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다 다 같이 써버리죠. 뭐. 더하기 문자열에다 더하기 해버리면 되죠. count
그다음에 아예 여기서 닫는 것까지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블릿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서블릿을 run as run on serve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실행 안 되신 분들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혹시 아직 작성 못 하신 분들 계실까 봐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코드 작성 다 되셨죠? 자,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최초 요청을 보냈어요.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한테 최초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서블릿이 실행이 되겠죠. 서블릿이 그 시작이 될 거고요. 시작이 될 거고. 일단 카운트는 0이라고 초기화는 되어 있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0이라고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그죠? 되어 있고. 쿠키들을 검사를 해봐요. 최초 요청이기 때문에 visit count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쿠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고요. 여기 웹 서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최초 요청을 보낼 때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보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쿠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쿠키도 없겠죠? 그쵸?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포문을 아무리 다 돌아도요. 네. J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visit count라고 하는 이름은 못 찾을 거란 말이에요. 못 찾겠죠? 그러면 여기가 끝나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처음으로 쿠키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름은 visit count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여기엔 이제 뭐가 들어있는 상태일까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 쿠키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리스판스로. 그리고 리스판스로 보내주면서 이 리스판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서버 쪽에서 이렇게 리스판스가 내려갈 거예요. 최초 요청에 대한 리스판스가 전달이 되는데 이 리스판스의 내용은 이런 HTML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H1이 보이겠죠. 방문 횟수는 0이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버가 HTML 코드만 보내준 게 아니라 쿠키를 구워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과자를 구워서 줬어요. 그죠? 무슨 쿠키를 구워서 줬어요? visit count는 0이다라고 하는 쿠키를 구워서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요청을 보낼 때에는 똑같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쿠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던 그 쿠키 자체를 서버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는 모든 쿠키를 다 찾아서 거기에서 이름들을 검사하다 보면 visit 쿠키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될 거고 거기에는 얼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처음에 얼마 저장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0이 저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0 더하기 1이니까
카운트 변수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어요. 1. 이해되시죠? 이 카운트 변수가 두 군데에 활용되고 있는데 어디서 활용되고 있냐면 HTML 만들 때. 그러니까 서버가 이렇게 리스폰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폰스 줘야죠. 리스폰스는 HTML 코드인 거잖아요. 그죠? HTML을 만들 때 숫자 1이라고 딱 박아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쿠키 이름이 같아요. 똑같은 쿠키를 또 보내줘요. 리스폰스를 보낼 때 HTML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비지트 카운트라고 하는 또 같은 이름으로 쿠키를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2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세 번째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세 번째 리퀘스트를 보낼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쿠키를 같이 실어서 보내겠죠. 근데 이때 쿠키에는 값이 얼마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비지트 카운트 쿠키가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서버 쪽에서 다시 비지트 카운트라고 하는 쿠키를 찾으면 여기에 얼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1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1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다시 리스폰스를 보낼 때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지트 카운트를 또 보내주고 있죠. 어떻게? 이번에는 2라고 하는 쿠키를 실은 리스폰스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HTML과 함께 쿠키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몇 번 반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이 되는 거죠. 새로 고침만 계속 해보세요. 여기 네트워크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새로 고침. 자, 쿠키가 내가 보낸 쿠키에는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쿠키에는 0이었어요. 그랬더니 리스폰스가 똑같은 이름으로 값을 증가시켜서 쿠키를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서버에서 2를 보냈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2를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서버에서 2를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쵸? 또 새로 고침. 서버가 2를 보내줬으니까 나는 이번엔 2를 보내면 돼요. 근데 서버에서는 이번에 3이라고 쿠키를 줘버렸어요. 어때요? 상태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몇 번 방문을 했었는지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서로 그 커넥션은 끊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퀘스트가 쿠키를 서버로 보내주고 리스폰스가 다시 쿠키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고 이거를 가지고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방문했는지 나와요. 브라우저 껐다 키잖아요. 브라우저를 껐을 때 저기 쿠키가 지워지지만 않으면 여기 주소 좀 복사를 할게요. 자, 브라우저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브라우저 완전히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브라우저 새 창 열기를 딱 했어요. 꺼졌다 켜진 거죠. 다시 들어갔는데 방문 횟수가 나는 마치 처음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미 그 전에 11번 가 있었고 12번째 방문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쿠키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이제 세션까지 더 이용하게 되면 쿠키는 오로지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었다가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그 쿠키가 보내준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이런 거 있네 하고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쿠키의 활용 방법이고요. 사실은 세션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브라우저가 저장하는 정보 쿠키, 그 다음에 서버가 저장하는 정보 세션. 로그인 정보는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보안상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과 관련된 것들은 세션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브라우저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서버 쪽에서 세션 안에서 갖고 있게 됩니다. 로그인 처리까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로그인 처리는 내일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DAO로, DAO가 DB한테 보내주고, DB가 보내주면 DAO가 서비스한테 리턴하고, 서비스가 서블릿한테 리턴하고, 서블릿은 JSP로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를 해서 리스폰스가 내려가는 이 구조로 한번 로그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일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DB를 이용하는 것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요거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웹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다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회원가입 되겠죠? 로그인 할 수 있겠죠? 로그아웃 할 수 있. 로그아웃도 세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로그아웃. 그래서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과 로그아웃 이거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시판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만 더 수정을 해주면 돼요. 로그인한 사용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션에 로그인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만 화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바꿔버리면 if만 바꿔버리면 돼요. 아까 관리자 페이지, 일반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세션에 로그인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만 페이지 보여주고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 보여주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JSP 5번 프로젝트죠. 그 5번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웬만한 웹 서비스는 다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처리, 로그아웃 처리를 해드리고요. 오전 중에 끝날 거예요. 오전 중에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남은 거는 딱 챕터 하나 딱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터하고 리스너. JSP 교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필터하고 리스너라고 하는 챕터가 남아 있고요.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끝낼게요. 필터하고 리스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필터 리스너 내일 끝내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그렇죠? 금요일부터 스프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금요일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스프링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세팅이 들어가야 돼. 세팅하는 게 되게 많아서 처음에 세팅만 잘하면 스프링은 JSP보다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팅하는 것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수업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일 로그인, 로그아웃도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신 것들 여러분들 꼭